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카풀, 그러니까 행선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한 차에 함께 타고 다니는 일종의 두레 같은 방식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아름아름 아는 동료끼리 같이 타고 다니는 게 카풀이었다면 이제는 카풀 업체가 모바일 앱을 만들고 같은 행선지 사람들을 모바일 앱으로 모아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거죠. 특히 카카오라는 큰 업체에서 이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자 택시업계가 강력히 반발에 나섰던 게 지난 11월입니다. 카카오는 말했습니다. 아니, 법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택시 측은 말했습니다. 이거 허용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만든 게 사회적 대타협 기구였는데요. 어제 그 타협안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최선인가를 놓고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자, 합의안을 좀 들어보고 짚어보고 풀어야 할 과제도 뭔지 생각을 해보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위원장이셨어요. 전현희 의원, 전현희 위원장 연결합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목소리가 조금 지치신 것 같아요. 네. 그러셨죠. 아니, 갈등이 워낙 첨예해서 이게 풀릴까 싶었는데 어떻게 막판 대타협이 이루어진 건가요? 네, 택시 내부에도 워낙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됐고, 예. 또 플랫폼 업계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사실상 타결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다. 모두가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예. 뭐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성을 다하면 풀리지 못할 일은 없다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 게 이 함께했던 우리 협상의 대표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인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네.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네. 합의된 내용을 여러분께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카풀 서비스를 24시간 하게 해달라는 게 이제 카풀 업체의 요구였는데 그걸 4시간으로 제한한다. 출근 시간 7시부터 9시 2시간, 퇴근 시간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8시 2시간. 이렇게 4시간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휴일과 주말은 제외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예. 그럼 이거는 기존의 자가용 이용자들이 모바일 카풀 서비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탈 수 있다는 거고 택시도 이 시간에는 이 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맞습니까? 아니요, 조금 다른데요. 현재 이 법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예외적으로 자가용 카풀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대가 법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가 출퇴근 시간이냐 이런 게 해석의 여지가 있었어요. 출퇴근 시간은 다 자유로운 거니까 24시간 해달라라는 게 카풀 업계의 요구였던 거죠. 네, 그런 이제 요구였는데 사실상 택시 업계는 택시가 안 그래도 살기가 힘든데 자가용마저 이 택시 유상 영업을 하게 되면은 택시가 존립 기반을 잃고 생존권을 침해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강력히 저항을 해왔고 이 출퇴근 시간 예외적으로 카풀이 허용되는 걸 폐지를 해달라. 이게 택시의 요구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가용 카풀의 범위를 명확히 한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택시를 활용해서 택시를 사실상 우버형 택시로 만들어서 스마트 플랫폼을 깔아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교통 편익을 만들어주자, 더 향상시켜주자 이런 게 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택시는 원래 합승이 지금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네, 금지가 되어 있죠. 이 시간대에는 택시도 그러면 합승이 가능해지는 거네요. 카풀 아니요, 앱 그런 게 이용해서?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대가 정해진 거는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 즉 자가용 카풀을 예외적으로 그 시간대만 허용을 한 거고요. 일단 택시는 모든 시간대에 유상 운송을 하도록 허가하는 게 택시예요.
근데 택시가 사실상 그동안 규제가 많았어요. 예, 예. 규제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도 할 수가 없었고 요금도 이렇게 규제가 되고 차량이나 그리고 또 부재나 지역이 다 규제로 묶여서 예.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는 이런 택시들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택시에 대한 규제를 대폭 혁파하겠다. 그럼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은 하루에 4시간, 출퇴근 시간 4시간 동안 자가용으로 카풀업 할 수 있는 거고, 카풀 서비스 할 수 있는 네네. 거고. 그 시간대에 카풀이고요. 택시에 달라지는 건 없는 거예요. 택시도 카풀처럼 합승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택시는 원래는 카풀이 허용이 안 되죠. 예, 예,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예. 그냥 모든 시간대에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는데 택시 자체를 쉽게 말하면 우버형 택시로 생각하시면 우버형 택시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 못 알아듣는 분들 계실 텐데. 우버들 자가용 우버 아시죠? 자가용 우버 알죠? 네, 그걸 자가용이 아니라 택시를 활용해서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택시도 미리 이런 승차, 배차를 예약을 할 수가 있고 목적지를 통해서 승차 거부가 없게.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콜택시는 부르면 택시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거부할 수 있죠. 예. 네네. 승차 거부가 가능한데 예. 이런 이제 플랫폼 택시, 우버형 택시를 하면은 예. 회사가 배차를 결정하게 해서 이렇게 승차 거부가 없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여성 전용이라든지 예, 공항 예. 운송이라든지 예. 반려견 운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또 예. 서로 소비자와 택시가 서로 협의가 된다면은 예, 예. 요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요금도 이런 탄력적으로. 모든 규제가 풀리고 거기에 첨단 이 플랫폼 폼이 장착되는 그런 택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버 택시가 새로 생기는 기존 택시에 우버를 네. 결합시켜서 우버 택시가 우리한테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예, 것 여러분, 같아요. 우버 택시를 좀 쉽게 말하자면 좀 자율성을 둔 거예요. 요금도 그렇고 막 모바일 앱하고 네. 결합해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자율성을 두는 우버 택시가 새로 생기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지금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게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 카풀이 이제 허용이 되는데 이때 택시 카풀도 허용이 되니까 쉽게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거냐 마느냐 이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저도 그 부분이 헷갈리고. 네. 합승은 아니요, 계속 금지입니까? 네, 택시 합승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금지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제도를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예. 만약에 국민들이 동의가 하고 업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은 당사자, 그러니까 시민들과 택시 업계가 또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가능성을 합승을 열어두시는군요. 앱을 통해서 예, 예. 출퇴근 경로가 같은 경우에 예. 그때 이제 같이 타면서 서로 합의가 된다면은 이 경우에 요금도 낮추고 그리고 합성도 함께하는 이런 제도적인 모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아직 제가 그렇게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자꾸 드리는 거냐면 택시로 카풀을 하면 그건 합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결정된 게 택시 카풀이라는 모델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뒀다.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카풀 업체 중에 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합의에 참여했던 네. 곳에서는 환영입니다만 네. 중소 카풀 업체들 영세한 곳에서는 이러면 우리는 사업 못한다. 하루에 4시간만 이렇게 허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거는 타협이 아니다. 타협 아닌 타협이다. 이런 반응들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사실상 지금 이번 사회적 타협에서 지금 합의가 된 플랫폼 택시라든지 택시 규제 완화라든지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 이런 것이 이번 사회적 대타협에서 논의된 것들이 사실 모두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결국은 타협이 되지 않으면 남은 것은 카풀에 대한 규제밖에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냥 뭐 아니면 네. 노인 상태였군요. 네, 거의 예. 그래서 택시업계가 워낙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었고 예, 또 예. 국회에는 예. 지금 카풀을 규제하는 관련 입법이 예.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율석 대타협이 안 됐으면은 이제 3월 국회 때 그 문제만 논의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런 이제 카풀 업체가 여러 가지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있지만은 예. 오히려 전체를 자율적 대타협이라는 틀 안에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 업체가 지금 그동안은 자가용만 통해서 거기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택시라는 그런 새로운 무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택시에도 그래서 여기서 공유 경제와 혁신 성장을 새로운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혁파를 하고 그런 기회를 택시나 플랫폼 업계에 새로 주겠다는 그런 취지라 조금은 더 큰 기회의 장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 리얼 듀프님이 우버형 택시는 그냥 콜택시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러셨는데 우버형 택시는 요금도 자율성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정적으로 다르죠. 네, 그것도 그래서 규제 혁파를 통해서 그 정부도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버형 택시가 들어오면 이건 굉장히 택시 산업의 큰 변화인데 몇 %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구체적인 퍼센트는 아직은 이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았고요. 예. 근데 사실상 택시 산업을 새로운 대중교통의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가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럼 꽤 많이 열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가 각종 규제에 묶여서 운행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있는 택시들이 많거든요. 이런 택시들을 활용하면 더 많은 택시들이 이렇게 승차나 해소에 기여를 하게 되고 택시 산업도 살리게 되고 플랫폼 업계도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합의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이었습니다.